1.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주파수 94.5MHz YTN 라디오 공식 팟캐스트 시사 안드로메다 수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을 맡은 이동영 작가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홍상희 기자도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네. 20회 이제 방송 시작한 지 10주 됐습니다. 벌써요. 야, 저는 한 100주 한 느낌이 들어요. 늘른 것 같지 않습니까? 늙어요. 이 스튜디오만 들어오면 확 아니, 늙어요. 왜 그래요, 지금. 귀신이 있다는 스튜디오에 귀신이 있다는 소문인데 맞아요? 몰라요. 근데 숨소리 들린다고. 아, 근데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방송이 터진다는 또 얘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예전에 하던 EBS 방송이 있었는데요. 예. 첫날 녹화장이 무너졌습니다. 불이 나고요. 한번 출연했잖아요, 이동희 작가도. 강남 있을 때? 2년 했습니다. 원래는 좀 짧게 하기로 했던 프로인데 오랫동안. 원래 방송을 가게에 불이 했습니다. 나면 그 다음에 잘 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녹음할 때 귀신 소리 들어가면 뭐 그 앨범이 대박 난다는. 근데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게 박변 쪽 마이크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본인이 낸 것 같아. 이보세요. 지금 이게 야심한 하지 시각에 마. 방송되는데 지금 그러고 있어. 아, 미치겠네, 정말. 어쨌든 우리 방송도 그거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아주 빠른 시간에 어떤 기운을 받고 있는 것 선전을 같아요. 많이 해석하는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라디오에서 제 목소리를 듣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YTN 라디오에서. 아니 그리고 팟캐스트 순위도 벌써 뭐 탑 10을 여러 번 6위죠, 찍었고. 6위. 예. 저는 뭐 쉬워요. 1등 하지 않고서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랑 덕분에 우리가 쑥쑥 자라고 있다. 이렇게 잘할게요. 느끼고요. 앞으로 더욱 사랑해 주시고 오늘 방송에서는 지금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는 공수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를 위한 권고안이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기획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뭐 입법부가 받아들여서 그대로 법을 올리느냐 아니면 조금 변경해서 올리느냐. 근데 이게 지금 슈퍼 권고안이에요. 상당히 넓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야, 여야 반응이 진짜 좀 많이 엇갈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유한국당은 뭐 홍준표 대표가 이미 SNS에서 얘기했어요. 푸들로 충분한데 왜 맹경까지 풀려고 하느냐. 막 푸들로도 충분한데 맹경까지 풀려 합니까? 공포 정치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이렇게 얘기했죠. 뭐 바른정당에서도 그렇게 환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견제장치 필요하다 그랬죠. 근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다른 정당들은 대선 때 공약이었어요. 맞아요. 세 당 다 공약이었죠. 국민의당도 그렇고. 예. 근데 뭐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옥상옥이다. 옥상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반대하고 있는데, 근데 그 문제는 조금 더 우리가 어떻게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할지 지켜봐야 될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네. 이분을 모셨죠. 네, 전문가를 한번 모시고 오늘 방송을 하겠는데, 오늘 공수처 신설 공고안의 자세한 내용과 쟁점, 또 국회 통과 전망까지 화려한 전문가 게스트를 모시고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안드로메다가 모신 스페셜 게스트 바로 이분입니다. 주간 안드로메다. 본부는 응답하라. 응답하라. 본부는 응답하라. 응답하라. 예, SBS 법조 기자 출신 김프로 나오셨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예, 잘생기셨어요. 예. 그렇죠. 안 보이니까요. 네, 라디오니까. 감사합니다. 자, 김프로님. 네. 이름이 프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 본명은 이제 김요한인데 네. 법조 출입하면서 뭐 예명 비슷하게 계속 불리던 거라서. 우리가 그 얘기 하거든요. 네. 검사들끼리 박프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뭐 골프 선수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김프로 오늘 뭐 좀 잘했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마 그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프로세큐터의 앞자를 따서 네. 얘기하는 것 같아요. 프로라 그래요. 네. 그래서 기자들한테도 같이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네. 하니까 예명처럼 굳어졌는데. 아, 검사들끼리 자기들끼리 뭐 프로라 그래요, 박프로 저희들끼리. 김프로 이렇게 부르던데 네. 그 법조 출신 기자들이랑 같이 술자리도 하고 이럴 때 그렇죠. 같이 그때- 그냥 김프로 또 이렇게 네, 부르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또 김 기자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김프로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이제 예명처럼 불리다 보니까 익숙해가지고 나와서 제가 이제 기자 그만두고 뭐 다른 일 이렇게 준비하면서 김프로로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뭐 이런. 네. 근데 검사들이 그러니까 뭐 수사관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영감님 하잖아요. 요즘엔 안 하죠. 옛날에 영화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네. 그렇게는 안 부르고. 네. 요즘에는 검사님이라 많이 표현하고요. 계장들이. 네. 수사관들을 계장이라 좀 표현하는데 근데 좀 예전 수사관들 아직까지 영감님 하는 분도 아, 계시네요. 그래요? 예. 우병우가 영감님 소리 엄청 좋아했다고. 예전 그렇지, 기준이니까. 그렇지. 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줄여서 공수처라고 하는데 네. 법조기자 출신으로서 공수처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예. 뭐 있을 때가 됐다 이제 예, 그렇긴 한데 이번에 나온 안을 보면서는 조금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도 좀 있어가지고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밀하게 갈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확정적인 건 아니니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걸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법안을 내겠다고 한 적은 없죠 아직. 그렇죠. 권고안이니까. 권고안이니까. 권고안이니까 이제 이걸 권고를 수정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앞으로 뭐 절차가 많이 남아가지고 큰 틀에서 이제 국민들이 워낙 원하니까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예전에는 사실 뭐 5년, 10년 전부터 요런 이제 뭐 고비처, 공수처 뭐 요런 식의 다른 조직이 하나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늘 제기가 되어 왔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분류론 별로 필요 없다. 있는 걸 지금 잘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계속 제도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덮여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워낙 국민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 크기 때문에 그냥 갈 수는 없지 않나 뭐 이런 이제 분위기가 좀 그러니까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당했습니다만 이 국정농단 사태가 지금 있는 조직인 검찰이 제대로만 수사하고 견제 장치가 발동이 됐으면 벌써 진작에 그거를 끌었겠죠. 그럼요. 네. 제대로 안 됐으니까 공수처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많은데 이번 공수처는 박준 변호사 아까도 네. 언급했습니다. 굉장히 슈퍼 공수처 이렇게. 좀 커요. 규모가 지금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검사가 한 30명에서 50명, 수사관이 한 50명에서 70명, 한 120명 정도를 좀 두려고 그러거든요. 뭐 이전의 안에 비해서 상당히 덩치라든지 이런 규모 측면에서는 조금 슈퍼 권고안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수사팀이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그래서 뭐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과거 대검 중수부하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합친 규모를 넘어서는 거고 요번에 그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 사건의 특검팀도 검사 20명이었어요. 그렇죠. 그런 거랑 비교하면 굉장히 큰 규모인데다가 수사 대상도 뭐 대통령부터 다 할 수 있잖아요.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헌법기관장을 포함해서 뭐 대법관, 국회의원, 검사 다 들어가는 거죠. 되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 이게 그대로 책정될지 아니면 변경될지는 좀 지켜봐야 알겠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냥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기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네. 어쨌든 법안 상정 시도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검찰 내부 기류는 어때요?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기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뭐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뭐 전체가 다 대변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예전과는 조금 다른 게, 뭐, 이 정도 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나. 옛날에는 아주 강하게, 이거는 좀 불필요하다. 이거는 좀 부작용이 많다. 이런 얘기를 이제 강하게 피력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국회의원들한테 로비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선배들한테 전화해 절대 안 된다 그러기도 안 된다 하고, 기자들한테도 이제 특별히 막 이거에 대해서 열을 올려서 얘기하기도 하고, 뭐,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 뭐, 이렇게 맞는 얘기들도 이제 많이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필요 없다. 굳이 이런 걸 만들면 부작용이 자꾸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국민들의 상당수가 원하고 있고 그렇죠. 또 자기들이 여태까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게 지금 뭐 움직임이 있다는 걸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예전 같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확실히. 마찬가지예요. 검찰이 바닥을 찍었거든요. 그 바닥에 와 있기 때문에 국민 여론에 따르면 검찰 개혁은 필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검사들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간부급도 마찬가지지만 평검사들 입장에서는 이 시대적 흐름을 꺾을 수는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권한 조정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너무 크다라는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문무일 총장이 해주기를 아마 바라지 않을까 생각이 실제로 들어요. 그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했더니 국민 10명 중에 7명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어요. 이런 여론이면은 논의야 당연히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부정부패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있는 것 또 같고요. 했잖아. 우리 또 검찰이 했고, 또 그렇게 그렇죠. 썼고. 또 그러니까. 검찰이 권력의 신여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론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럼 예전에 검찰들이 반발했던 그 논리 네.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절대 안 된다고 하는 논리 그 논리는 뭡니까? 공수처가 안 된다는 논리.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논란이 항상 있을 때마다 이제 조금 옥상옥이다. 불필요한 조직을 하나 더 만드는 거다. 라면서 이제 얘기했던 거를 워낙 많거든요. 그런 주장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하면서는 그 논리들을 이제 그대로 쓰기 때문에 예전에 반대하던 뭐 그 내용 그대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가장 첫 번째로는 범죄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을 나눠서 규정하는 경우가 있느냐. 이건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예 직급을 나눠놨잖아요. 근데 상급 이상 공무원 그렇죠. 뭐 이렇게. 네. 뭐 청와대나 국정원은 3급 이상, 나머지는 대개 이제 한 2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인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규정을 자체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 예전에 현대차 비자금 사건 이런 걸 보면
그 뭐 고양지청에서 수사를 하다가 이제 커졌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사건으로 이제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처음에. 네. 근데 그거는 아파트 분양 비리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그만한 사건에서 조금씩 이렇게 하다가 큰 사람들이 딸려 나오기 때문에 그 아예 그렇게 규정을 해놨을 경우에 쉽지 않죠. 수사 자체가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수사 실무 상황으로 좀 얘기가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요걸 첨언하면 수사라는 게 생물이라 그러잖아요. 네. 사실 고위공직자한테 가는 경우가 처음부터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뭘 하다 보니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통상 경찰이나 검찰에서 뭘 딱딱딱 만지고 있는데 뭔가 툭툭툭 튀어나오는 경우인데 그렇다면 공수처 같은 게 이걸 넘겨야 되는데 공수처 만들면 뭔가 좀 부적절해 보이는 아니면 부정합적이 보이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검사청이 반대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검찰이 인지 수사를 하거나 혹은 다른 수사를 하다가 별건으로 알게 됐다. 넘겨야 돼요. 근데 공수처에서 갖고 와 하면 줘야 돼. 주면 특검도 봐서 알겠지만 덜 줘요. 그러겠죠. 기분 안 좋아. 많이 안 줘. 아니, 많이 안 줬잖아. 검찰에서 특검 다 줬나요? 되게 숨겨. 기분 안 좋지. 내가 다 하던 건데. 사람이 하던 일이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 저도 군에 검사할 때 주기 싫어 돌라 그러면 내가 다 했는데 왜 지들이 가져가? 슬쩍 빼. 제일 좋은 거. 슬쩍 빼. 그냥. 결정적인 거. 제일 열심히 한 거. 아니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런 게 이제 비판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예. 근데 국회 발의된 법안도 세 건이나 있어요. 박범계 이용주안, 노회찬안, 양승주안. 이번 권고안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글쎄 일단 규모 면에서 굉장히 크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검찰 조직을 따로 하나를 새로 만들었다고 봐도 사실 조금 무방할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의 한 반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하여튼 뭐 크기도 굉장히 크고 이번에는 그 수사 우선권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있으면 다 가져와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지껏 냈던 안들보다는 훨씬 센 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어차피 앞으로 많이 남았거든요. 네. 뭐 이 권고안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가지고 뭐 수정을 해서 국회 뭐 입법 과정도 거쳐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제일 세게 올려놓고. 거기서 이제 조금씩 깎겠죠. 네, 조금씩 깎여주면서 뭐 그런 걸 예상하고 아마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노회찬 안이나 뭐 박범계, 이용주안, 양승주안 세 개가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규모가 다 상당히 큽니다. 특히 노회찬 같은 경우 10인 정도고요. 특별검사가. 양승주는 3명이에요. 특수검사. 30인의 수사관이면 거의 사실은 정말 작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당히 크게 만들고 공수처장을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 있는 사람 저죠. 저예요. 또 해요, 그거를? 저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네. 딱 15년째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안 합니다, 저는. 아니, 저도. 박주민 변호사 만약에 공수처 나가면 다른데 높은 데서 전화 오면 바로 그쪽이 원하는 대로 해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할 자신이 없고요. 저는 뭐 시켜줘도 못할 것 같아요. 더 훌륭한 사람들이 해야 되겠죠. 방금 박주민 변호사 얘기했지만 그러면 이게 그 독립기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독립기구인데 공수처장은 누가 임명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추천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거기서 한 2명을 올리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자세히 보면 지금 검찰총장 뽑는 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비슷해요. 예. 네. 그리고 훨씬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을 뽑는 기구가 훨씬 더 촘촘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4명이 뽑거든요. 그래서 뭐 행정처에서 그러니까 법원에서 하나 그리고 법무부 장관 그리고 뭐 이렇게 변협회장 그리고 또 이제 국회에서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4명이 추천하고 거기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건데 지금 총장 추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뭐 로스쿨 연합회장도 있고 무슨 뭐 법과대학 뭐 협회장도 있고 뭐 이렇게 많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서 올려서 뽑았는데도 지난번 총장이 욕 안 먹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거는 사실 그 권력으로부터 그러면 굉장히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느냐. 예. 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좀 이 보완이 돼야 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권고안의 기본적인 틀은 존중할 생각인데 이 정부 입법 대신 의원 발의 법안에 법무부 입장을 조율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그러면 국회 입법까지 이제 남은 과정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은 법무부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손을 봐서 법무부 안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발의를 해가지고 국회 과정에서 뭐 이제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할 텐데 쉽지 않죠 사실은. 큰 산 하나 있어요. 누구 떠오르죠? 권성동. 법사위원장. 권성동 법사위원장인데 권성동 의원이 이 말을 했어요. 당론에서 공수처를 반대하지만 자기 지론으로는 절대 반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법사위원장이 얼마나 큰 역할이냐면 법안 하나를 법사위원장이 도장 안 찍으면 못 넘어요.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권성동의 어떤 존재가 아주 큰 산이 아닌가. 그러면 하려면 우회해야 되거든, 직권으로. 그럼 제적위원회 3분의 1 정도가 돼야 돼요.
쉽지 않아요. 이래 봐도 않죠. 저래 봐도. 그러니까 않고, 일단 법사위원장이 전체 회의 소집 안 하고 계속 미룰 아니, 수 그거 있고. 끝이야.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못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아무것도 건데. 만약에 신속 처리 대상으로 하려면은 180명 180이요. 예. 이상 그렇죠. 찬성해야 되는데 5분의 3. 지금 뭐 찬성하는 민주당 121석, 정의당 6석, 새민중 정당 2석을 합쳐봐야 안 된단 말이에요. 129석. 어렵죠. 안 돼요. 그러면 사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거의 그러니까 어렵다고 어렵다는 봐야죠. 거예요. 그리고 또 권성동 위원장이 또 검찰 출신이잖아요. 네. 네. 검찰 출신 국회의원이 대부분 반대합니다. 공수처를. 그렇겠죠. 그래서 권성동 의원은 더더욱 반대하고 제가 대충 있기 꼽아봐도 때문에. 한 2, 30명 되거든요. 되죠. 예. 그래서 어려워요. 어려워서 지금 권성동 의원의 보좌관 출신 비서관들이 지금 그 강원랜드 부정 채용을 됐다고 나오고 네, 있잖아요. 네. 그 문제로 인해서 지금 여당에서는 이렇게 큰 문제가 있는데 법사위원장이 있으면 안 된다. 물러나라. 빼라. 지금 그러고서 지금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 만약에 권성동 위원장이 물러난다면 근데 그렇다고 또 아니야. 여당 사람이 올라가진 않거든. 아니 여당도 문제인 게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 여당이잖아요. 예. 반대예요. 아니 금태섭은 많이 돌아섰다더라고. 예. 아니 근데 당론이 있으니까. 검사 출신들은 기본적으로 반대예요. 네. 옥상홍이라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그렇죠. 박범계 의원은 판사 출신입니다. 네, 네. 간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간사가 위원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만약 권성동 위원장이 빠지면 자유한국당의 다른 검사 삼선, 출신이 또 사선 올라갈. 의원이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래 봐도 저래 봐도 사실은 법사위를 통한 통과는 만만치 않다. 김프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검사들이 그래도 비교적 여유를 부리고 있는 거 아닌가. 아.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어차피 안 될 아니까, 거거든. 아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반발을 하면 모양만 빠지니까. 그러니까. 아, 뭐, 저희 대승적인 차원에서 뭐 막을 수가 없지. 근데 해보려면. 약간 요런 이제 그 심경 좀 읽히는 거 아닌가. 아, 그럼 낮에는 저희도 찬성합니다, 공수처. 밤에는 권성동한테 전화해갖고, 아시죠, 선배님? 이런 거 아니야?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알지? 절대 안 돼. 근데 이번에는 국민적인 여론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권성동 의원 스타일이 국민 여론에 일희일비하는 분이 아니에요. 본인의 소신을 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직진하는 사람이라서 힘들 겁니다. 아마 법사위를 통한 통과는 만만치 않다. 뭐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뭐 다른 반전이 뭔가 사건이 있다든지 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그때는 좀 흐름을 탈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는 좀 쉽지 않다. 근데 뭐 협상의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게 내놓고 권한과 대상을 뭐 축소한다든지 어느 정도 손을 봤을 때? 근데 사실 그게 약간 그런 게, 우리나라가 꽤 촘촘하게 그래도 잘 만들어 놨거든, 제도는. 네. 근데 제도가 문제가 다는 아니니까. 사실 상성을 특검법도 우리나라가 이미 통과가 돼가지고 그것도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거는 특검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그냥 특별 검사를 따로 임명해가지고 한 건데 그 상설특검 적용 안 했거든요. 상설특검이라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놨는데도 그거 안 써먹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제도가 없어서 조직이 없어서 못하는 거는 아닌 거는 확실한데, 근데 이제 조금 이번에 내놓은 안을 보면서 제가 조금 우려스러웠던 점은 뭐냐면, 어쨌든 기존 검찰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국민들의 이제 그 대의는 야, 네. 이 검찰로는 안 된다. 뭐가 안 믿을 수 없다, 되니까 이거죠. 그 알아서 줄 서고 공정하지 않고 뭐 이런 거가 하여튼 뭔가 바로 잡히기는 해야 된다. 근데 셀프 개혁으로는 안 되니까 조직을 똑같은 거라도 좋으니 하나 더 만들어라 이런 취지인데, 그러려면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네. 이게 얼마나 기존 검찰보다 훨씬 더 독립적일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훨씬 더 공정할 수 있을 것이냐. 요 독립성과 공정성을 좀 담보를 해야 될 텐데, 제가 그 독립성이라는 거에서 조금 가장 걱정이 됐던 거는 처장 임기가 3년이에요. 예.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검사 임기가 6년에 연임이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조직 통솔이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죠. 아니 3년짜리 처장이 검찰하고 비슷해요. 검찰 2년이거든요. 총장이 비슷해요. 예. 이 3년짜리 총장이 나와가지고 또 뭐 집권 2년 차 정도 되면서 말 듣겠습니까? 안 듣죠. 그러니까 또 3년이다 보면 정권하고도 맥을 같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적어도 한 6년.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FBI, CIA 이런 데서 트럼프하고 뭔가 엇나가고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내고 할 수 있는 것도 거기는 장이 10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기가 확실하게 그 처장의 임기가 좀 보장이 돼 있지 않으면 권력으로부터 독립돼 가지고 뭔가를 활동하는 것이 사실 좀 어려울 수 있고, 만약에 이게 그래서 권력하고 코드가 맞거나 지금처럼 뭐 문재인 정부처럼 나름대로 이 국민들의 대의가 모아져서 정통성이 있는 정부 같은 모르겠는데, 그 하나만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박근혜 정부 같은 정부 네. 다시 들어서서 공수처를 가지고 만약에 칼로 휘두르기 시작한다 그러면 진짜 무서운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공수처 자체가 적폐가 또 될 수 있는 적폐 거죠. 중 적폐 될수 맞아요. 있죠. 그러면 네. 그
우리 모대에서 언급한 홍준표 대표가 푸들로도 충분한데 맹경까지 풀려고 하느냐라는 논리로 반대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방금 김프로가 얘기한 그 일맥상통한 일일 텐데. 네. 그러면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하면 계속해서 그런 것은 논리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 안 하는 어떤 그런 방안은 또 없나요? 그게 그러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불가능하죠, 우리나라. 항상 야당이 그렇게 주장하다가 여당이 되면 반대하거든요. 그 스르륵 없어지는데 이게 사실 그 임명권하고 그 인사 권한을 포기하면 돼요, 사실. 그렇죠. 대통령이 하지 않고 예. 그리고 인사와 관련된 거를 관여하지 않으면 독립성은 충분히 갖춰지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혹시 되치기 당하지 않을까. 뭔가 큰 권력을 이걸 통솔을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집권 여당에서 이걸 그렇게 자발적으로 나서가지고 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면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할 것이냐. 이제 그러면 그거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걸 인정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처장의 임기 정도는 한 6년으로 박아둬야 그 밑에는 차라리 더 짧아도 된다고 봐요, 저는. 그렇죠. 네. 이게 10년은 좀 많고 저희가 이제 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6년 정도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6년 정도가 사실은 왜냐하면 5년이잖아요. 또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고 그거랑 이제 중첩되지 않게 하려고 네. 6년 정도. 저도 3년은 좀 짧다. 너무 짧은 많이 것 같아요. 짧다 생각이 네. 듭니다. 예. 왜냐면 지금은 공고하니까 충분히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일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영화 팟캐스트 하시니까 네. 이거는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런 것 같은데 영화에서 비춰지는 검찰의 모습은 거의 악당 아니에요? 권력의 개입이런 식으로. 거의 그렇죠. 정보기관이나 뭐 검찰이나 이런 쪽은 아무래도 그렇게 다루기가 좀 쉬우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거. 근데 권력을 가지면 어디나 좀 이렇게 부패하기 쉬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검찰들을 권력의 개로 다루고 부패하는 걸로 다루고 해서 그 어떤 힘없는 정의의 사람이 그거를 재단하는 네. 그런 거를 좋아하는 거죠. 영화 이제 관객들이. 뭐 그 스토리 기본적인 스토리 라인상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검사가 좋은 역으로 나오는 어떤 그런 영화는 잘 없는 것 없어 같아요. 보여요. 아주 제 기억에. 그게 만들려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촘촘하게 해도 사람들이 납득하기가 그냥 훨씬 정의로운 변호사가 이렇게 아주 소시민을 오히려? 대변해가지고 네. 이렇게 거학을 무찌르는 구도가 훨씬 더 동감이 많이 되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우리 소시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자기 자신이 검사가 된다면 다 박수 치고 환영할 텐데 그런데 현실은 또 검찰들 다 손가락질 하니까. 저도 사실 무서워요. 떨릴 그래요? 때가 있어요. 무섭습니다. 왜 무섭죠? 같이 수사받은 적 없어요? 수사받죠. 수사받는데 제가 범인 같아요. 같이 이제 조사를 받으면 저한테 혼을 내는 것 같아서 되게 무서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만큼 항상 변호사를 법정에 들어가고 수사받으러 가는 사람들도 이렇게 어려워하는데 그럼 일반인들 군검찰 얼마나 했을 때 무서워하겠습니까? 본인도 그랬던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랬습니다. 더 잡았을 것 같은데. 군검사 못되게 걸고 그랬죠? 상당히 그렇게 하긴 했는데 그 후회를 많이 했어요. 좀 그때 좀 잘할 걸 싶은 생각도 좀 근데 하긴 했습니다. 김프로는 기자로서 늘 같이 있었으니까 안 무서울 것 같아요. 검사들이. 좀 수사를 당해본 적은 없으니까요. 네. 네, 근데 수사를 당하면 좀 그럴 것 같기는 해요. 무섭죠? 네. 특히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이 검사 앞에서 수사받으면 완전 무너진다고 그런 얘기 참. 있던데. 모욕적인 뭐 발언을 하지는 않지만 어떤 그런 어떻게 하냐면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기억나는 거는 이제 우리도 이제 장군 2스타, 3스타 이제 조사를 할 때 보면 그 사람한테 직접 욕을 하지 않습니다. 밑에 중상사 수사관 불러가지고 반말을 해요. 뭐해? 소리를 막 지르면 사실은 그 사람한테 하는 것처럼 듣기거든요. 네. 상당히 모욕감을 느껴요. 상당히 불안해하고 그래서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서 뭐 그런 걸 하긴 하는데 실제로 이제 아주 고위층을 조사할 때 그런 방식을 써요. 얘기 안 하고 한참 놔두고 그냥 가버리고. 그래서 한번 이 조사받고 와서 좀 극단적인 선택했던 좀 고위층 인사들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런 어떤 모욕 주기? 수사의 모욕 수사 이런 게 아닌가 생각해요. 지금은 안 쓴다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들어가면 자기들끼리 약간의 매뉴얼 같은 게 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좀 높으신 분들 재벌 기업에서 이렇게 좀 높으신 분들 회장님들 이런 사람들 오면 일단 처음에 아주 그 몸이 건조하게 벨트부터 풀으라고 한대요. 벨트요? 네. 왜냐면 이제 이걸로 뭔가 이렇게 위해를 가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명분이지만 무서워. 남자가 그 벨트를 풀을 때 그 네. 굴욕감과 이게 상당하대요. 그래서 그때 이미 벨트 풀으세요 하고 그냥 앉으면 그거를 풀고 나서 약간 이 멘붕이 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적절하게 이제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는다 그러는데 내가 바지 내리라 하는 것 느낌인데. 혹시 제가 갈 일 있으면 멜빵 과자고 가요. 나중에 해야고 벨트 부세요. 저 멜빵이에요. 이래야지. 줄이기 가야지. 재밌네요. 줄이기 여기서 가야지. 잠깐
네. 팟캐스트 구독자들의 질문을 또 받아왔습니다. 네. 김프로 유명하시기 때문에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가 자신이 진행하는 팟캐스트에서 김프로 같은 XX는 밟아줘야 된다라고 종종 얘기를 하시던데 여기에 대한 입장이 어떠신지. 거의 여기서부터는 팟캐스트로 확인하세요. 그리고 다른 얘기 좀 몇 개 더 물어보고 좀 마치도록 네. 하죠. 박원순 제한문건 그런 관계로 박원순 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고발 정식으로 했고, 이렇게 되면은 검찰이 당연하게 MB 블랙리스트, 이게 수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되나요? 그럴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현직을 떠나가지고 약간 이제 감이 조금 떨어져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제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이 사건으로 MB를 부르는 게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 예. 뭐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왜냐면 지금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로 불려나갔던 사람들 중에 상당부수의 사람들이 지금 혐의가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예. 그냥 일반 통상적으로는 제가 뭐 판사들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저는 뭐 저 박 변호사님처럼 네. 늘상 이렇게 법원을 출입하고 이렇지는 않으니까 이게 직권남용죄로 기소가 되거나 뭐 이렇게 뭐 판결을 받는 게 맞냐 했더니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혐의 입증이 하거든요.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네. 이거 자체를 적용해서 기소 자체가 되는 경우도 많지 않고 기소가 된다고 해도 유죄를 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 죄라서 예. 이게 사실 뭐 MB가 또 요 혐의로 간다 그러면 이제 이 혐의가 해가지고 와야 될 텐데 검찰이 바보가 아닌 이상 요것만 가지고 수사를 하기는 좀 어려울 거고요. 그럼 포토라인에도 못 쓰나요? 다른 혐의를 아마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다른 혐의에 이것도 같이 엮여가지고 올 수는 예. 있겠지만 예. 요것만 가지고 오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어제 우리 저 법조인인 박시윤 변호사가 네. 추석 직후에 포토라인 쓴다고 예언했거든요. 그렇죠. 제가 어제 이제 그 박 전 대통령 그 1심 선고. 1심 선고가 16일인데 막 연기가 될 것 같고 추가 기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 무렵에 MB 전 대통령도 같이 좀 나오지 않을까. 어떤 식으로든지 언론에 나올다. 뭐 이게 그래서 이제 포토라인일 수도 있고요. 방송을 네. 이제 들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입장 발표가 있을 수 있다. 네, 제가 그 그 말씀에는 말씀입니다. 네. 일견 좀 동의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포토라인은 검찰이 지금 부담이 상당할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를 만약에 이제 칼을 들면 이거는 잘라야 되거든요. 무조건 잘라야죠. 근데 이런 걸로 포토라인을 세웠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기가 쉽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당장 출석은 조금 힘들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다른 여죄를 지금 굉장히 좀 파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을 검찰이 공안 2부에 배당했다는데 네. 공안부라 하면 예전에 뭐 간첩 잡고 시국 사건 하고 그쵸. 이런 게 공안이잖아요. 네. 근데 이 사건이 왜 공안에 배당됐어요? 이제 그 공안이라고 하면 대공 사건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선거 사건. 아. 네, 선거 사건 이런 것도 이제 크게 있는데 뭐 요거는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국정원이 그 국정원법 위반, 뭐 명예훼손, 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걸었는데 어쨌든 헛소문을 계속 퍼뜨려 가지고 다음번 시장 못 이제 나오게 하는 뭐 이런 식이니까 예. 뭐 아무래도 뭐 보통은 이제 고소를 하면 조사부에서 이제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기왕에 이제 뭐 블랙리스트 관련해 가지고 화이트리스트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이제 같이 병합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공안은 공공의 안전이거든요. 네. 공안이고 아니면 특수부가 있고 형사부가 있는데 일반 고소사건은 형사부에서 합니다. 그렇죠. 형사 1, 2 몇 부 하는데 지금 특수사부까지 있거든요. 특수사부가 특히 1, 2, 3, 4부 중에 4부가 윤석열 지검장의 옛날 특검팀이 새로 모인 팀이거든요. 만약 준다면 그게 줬을 가능성도 있는데 거기 말고 공안 2부에 새로 배당했다는 거는 조금 결을 달리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네. 조금 다 의견이 다른 게 공안 2부장이 진재선 부장이에요. 그렇죠. 진재선 부장이 예전에 댓글 사건하고 국정원 사건을 같이 맞아요.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맥을 훤히 꿰고 있으니까 이어라 수사를. 그렇죠. 이제 국정원 관련해서 이제 막 이렇게 뭐 댓글 달고 어쩌고 하면서 이제 예. 활동했던 거기 때문에 예. 이미 맥을 꿰고 있는 사람이어서 그 부분에서는 이제 수사가 훨씬 뭐 낫다. 빠를 네.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한 것 같아요. 박지훈 변호사보다 김프로의 말이 훨씬 신뢰가 가는 이유는 뭘까요? 저도 신뢰가 가요. 맞는 것 같아요. 네. 방송을 요쯤에서 끝내야 제가 이제 요 포지션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요. 그러면은 김프로가 생각하는 검찰 개혁 좀 짧게 설명해 주세요. 네. 검찰 개혁은 사실 이제 저는 가장 핵심이 일단 영장 청구권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저는 상당 부분 이 효과를 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수사권 조정이 이제 상대적으로 시들해진 면이 있거든요. 경찰하고 늘상 이거 수사권 조정 가지고 싸우다가 이제 흐지부지 됐는데
저는 경찰한테 영장 청구권만 하나 갖다 주는 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파괴적일 수 있어서 오히려 이 공수처를 만드는 거 가지고 기진맥진하고 막 싸우다가 또 누더기 되고 막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수사권 조정에 조금 더 저는 아마 성동격서 전략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올려서 막 싸우게 하는 도중에 수사권 조정에서 사실 경찰한테 영장 청구할 수 있는 권한만 물론 그건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개헌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일이 많아지긴 합니다만 그렇게 조정만 된다고 하면 강력할 수 있거든요. 대통령의 빅비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아는 사람이니까. 아니 그 법조인 출신이니까.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검찰이 뭐 전 세계 어느 검찰보다 막강한 권력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럼요. 권력의 분산은 필요하다. 몇 개는 빼야죠. 네, 이런 의미로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셀프 개혁은 힘들겠죠? 쉽지 않죠. 이게 자기 오른손으로 칼 들어가지고 왼팔 자르려고 하면 그 되겠습니까? 수술하라 그래도 자기가 자기 팔 수술은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잘라줘야 되는데 이게 하여튼 뭐 쉽지는 않아요. 문무일 총장이 본인이 이제 역할이 있는데 아마 최초에 지명받고 임명됐을 때는 이 개혁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갖고 시작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총장은 결국 검사거든요. 자기 식구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걸 보다 보면 어쩌면 저는 검찰에서 지금은 뭐 모르지만 나중에 조금 많이 반대하면서 이 공수처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그 부분도 만만치는 않다. 이게 사실은 입법사항이기도 하고요. 여러 개가 엮여 있습니다. 또 검찰이 알다시피 정말 세상 어디 놔둬도 살 수 있는 조직이 검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기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 좀 더 해야 되고 새로운 사건들이 드러나야 돼요. 검찰 관련된 그래야지만이 가능하다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영장 청구권을 경찰에 준다거나 혹은 수사권을 경찰이 갖고 간다거나 검찰이 이거 반대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경찰을 좀 밑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실제로 법상으로 밑으로 돼 있어요. 밑에 돼 있잖아요. 밑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위를 다 받아야 되는데 그 영장 청구권이 왜 중요하냐면 뭔가 비리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들고 가도 검사 단계에서 다 스크린이 되는 거예요. 경찰이. 왜냐면 그 압수수색을 하려고 쳐도 뭐 돈을 받았으면 통장 내역을 털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통장 좀 봐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려면 검사한테 가져가서 통장을 털 수 있는 영장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영장을 내주면서 얘네들이 지금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됐구나 그렇죠. 하는 걸 다 스크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윗선에서 그 시간 충분히 마련해가지고 다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단계가 없이 그냥 알아서 영장 쳐가지고 알아서 이거 자료 조사해가지고 가져온다고 하면 지금하고는 양상이 굉장히 다를 수 있죠. 실제로 커트도 많이 됩니다. 그렇죠. 경찰이 검사한테 신청을 해요. 영장을 신청하면 검사가 그거 다 읽어보고 반려시킬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기각시킬 수 있고 본인이 맞다 생각이 들면 판사한테 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뭐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수사를 하고 있고 뭘 어떻게 하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정말 제일 받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수사권 조정 중에 영장 청구를 직접 할 수 있는 걸 받고 싶지 않을까. 우리 저는 김프로님 얘기한 것 중에 그 부분이 어쩌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할 수 있는 어떤 검찰 개혁 방향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 비리를 검찰들이 수사하고 그러니까 자기 식구 감싼다고 덮어주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아래로 본다는 거는 쟤들이 실력 없어요. 쟤들이 예. 하면 큰일 나요. 쟤들이 뭘 한다고요. 이런 아주 폄하가 깔려있는 게 아니냐 인식이 그렇게 해서 질문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도 분명히 있고 뭐 경찰 전체 2만 명인데 그중에 수사부서에 전혀 가지 않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나누겠다는 거예요. 행정경찰하고 나머지 이제 수사를 하는 경찰들을 나눠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역할을 줘서 한다는 건데 그 정도는 감수해야죠. 왜냐하면 뭐 지금 당장이야 이것들을 법리적으로 이게 안 했으니까 실력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는데 현실적으로. 경찰에도 사실 율사 출신들 많이 있고요. 사법고시 봐가지고 변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도 그렇죠, 있거든요. 있죠. 예. 그러니까 조직을 갖춰가지고 처음에는 크지 않게 시작해가지고 점점 늘려가지고 TO를 그렇게 충당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프로 모시고 하는 방송 여기까지만 하죠. 네. 방송 어땠어요? 뭐 하여튼 정신이 없었어요. 원래 우리 방송 정신없는 방송이에요. 말씀 너무 잘하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마치고 저희가 초대님 오시면 항상 엔딩곡을 좀 선정해달라고 부탁하는데 오늘 어떤 엔딩곡을 준비했습니까? 제가 아까 뭐 내용 중에는 박 변호사님 말씀에 반대를 했지만 네. 저도 사실 보고 싶거든요. 뭘 보고 싶어요? NBA 면상을 보고 싶습니다. 네. 포토라인에서. 그렇죠. 포토라인. 그 수많은 번쩍번쩍 플래시와 함께 보고 싶다. 꼭 좀 봤으면 좋겠어요. 김범수 씨의 보고 싶다를. 좋네요. 보고 싶다.
하지 마세요. MB. 그만하세요. 보고 싶은 얼굴. 그 사람 어디쯤에 미치겠다. 있나. 예. 그러면 김범수의 보고 싶다 엔딩 노래 들으면서 라디오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팟캐스트 버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감사합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푹 쉬세요.